이란과 이스라엘 휴전. 도대체 근데 휴전이 맞아요? 휴전은 휴전이죠. 예. 근데 불완전한 휴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종전이 아니니까. 예. 종전이면은 이제 협상 결과가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거 그럼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단 중지, 싸움 중지. 그래서 휴전은 맞지만 종전은 아니니까 중동 상황이 완전히 안정되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는 휴전을 한다고 합의한 적 없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그랬죠. 예. 근데 휴전에 합의는 한 거예요? 네. 지금은 합의됐죠. 그렇게 다 두드러 맞고 나서 휴전을 하는 게 이란 스타일이 아닌데. 아니 처음에 이란이 휴전을 안 한다는 것은 트럼프가 네타냐후부터 눌러놔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먼저 협상을 해서 네타냐후가 오케이 하고 그걸 근거로 이란하고 협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네타냐후하고도 예. 뭔가 약속이 있었고 예. 이란하고도 뭔가 약속이 있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이다. 예. 근데 왜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느냐? 예. 그대로 놔두면은 이스라엘이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언론들은 이스라엘이 뭐 일방적으로 대승하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건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죠. 맞아요. 러시아가 깨지고 있다. 푸틴 오늘 내일 한다. 예. 그 보도가 몇 년 정도 나왔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참패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의 실상을 다 왜곡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그 외신에서는 그 부분을 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반격이 예. 성공해서 예. 뭐 F-35도 한 3대에서 5대 정도 격추된 거로 지금 알려져 있고 F-35가 3대요? 3대에서 5대.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라고 자랑하는 조단위 가격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 3대면 3조예요. 그래서 뭐 한 명 포로도 있다. 조종사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미군, 아니 이스라엘군. 그럼 대박이네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방공망. 예, 방공망이 뚫렸어요. 3층 방공망이 뚫렸다는 겁니다. 예. 그게 뚫리면서 이스라엘의 주요 시설이 계속 두드려 맞았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방공호에서 거의 매일 들어가서 생활해야 되는 정도로 이스라엘이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건국 이후 최초의 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자기네 나라가 침략당한 적은 없죠. 맞아요. 항상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죽이고 했지 본토가 침략당한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명했던 게 침략을 안 당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침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초반 공격에 뺏어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압도적인 그런 화력들도 보유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사실상 초반의 공격이 치명적인 타격을 좀 주긴 했는데 이란한테 이란의 반격 능력이 예상보다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반격 능력, 잠재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막 두드려 맞기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이 만약에 지속돼서 전쟁이 계속되면 이스라엘 대공방어망은 이미 뚫렸는데다가 미사일도 소진돼 가지고 그쪽은 미사일이 없어요, 이제 쏠망이 별로 없는 이스라엘. 거죠. 네. 그러면 이란이 갖고 있는 나머지 미사일이 그냥 우박처럼 쏟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좁은 2,000발이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네, 지금 거의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이란은 미사일 자체 생산국이에요. 예. 계속 생산할 수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그렇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에서 미사일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한계가 있어요. 네. 줄 수 있는 대공 미사일이. 맞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거의 없어요. 예.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계속 이 전쟁을 끌다가는 결국 이란이 진단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이.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네. 그렇다고 미국이 전쟁에 참가해서 이란과 전면전을 한다? 이건 트럼프는 예상 안 했던 거고요. 그럼 잣대는 겁니다. 왜냐면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하나만 빌려줘도 미국 본토가 공격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메드베데프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러시아 국가안보의장이 이란이에게 핵무기를 제공할 나라 여럿이 있다. 여럿 중에는 이제 러시아, 중국, 북한이 이제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은 만약에 미국이 직접 전쟁에 뛰어들고 만약에 이란을 핵으로 공격한다면 핵을 무장할 필요도 없이 가져오면 돼요. 제공해 줄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핵 전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사실 이번 전쟁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그걸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가가지고 막 이란을 때린 거예요. 처음에 계속 네타냐후한테 안 돼 했는데 예. 네타냐후하고 미국 네오콘 세력 이게 이제 네 성이 같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타냐후와 네오콘. 형제야 형제. 네 형제가 트럼프한테 작전 계획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란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작전 계획. 예. 그게 이란 내에 이미 특수부대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모사드 요원들이 들어가 있고, 이란 수뇌부, 군과 핵 그 과학자 수뇌부들을 다 파악했다. 예.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다. 예. 그러면 지휘부가 다 날아가고 네. 방공망도 지금 다 파악해서 다 때릴 건데 이란 바로 항복한다. 즉 단기 속결전으로 이란을 꺾을 수 있다. 예. 이런 이제 그 작전 계획을 보고했는데 트럼프가 들으니까 이게 귀맛이 드는 거죠. 예. 솔깃한 거죠. 예. 이거 될 것 같은데. 예. 야 해봐. 이래서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맞고 있어. 초기에는 진짜로 많이 죽였습니다. 그 암살 작전이었죠. 예. 이란 테러죠, 테러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이란 내에서 드론을 발전시켜서 모사드 요원들이 파악해 놓은 사람들, 뭐 군수뇌부와 핵과학자들이죠. 그 집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과 가족들이 많이 죽었어요. 애들도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암살을 하고 있어요. 예. 심지어 그 암살하고 나면 뒤에 이란 나머지 고위 군장성들한테 협박 전화를 했다 그러죠. 너 자식들, 가족들 다 죽인다. 너까지. 그러니까 항복해라. 예, 그런 게 이제 보도에 나왔거든요. 서방 쪽에서. 끔찍하네요. 네, 이제 그게 쉽게 암살 작전이 성공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공망들을 깨고 네. 주요 군사시설, 핵시설을 좀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보니까 이제, 와, 네타냐후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되네. 예. 와, 너무 좋다. 훌륭하다 그랬잖아요. 예. 침공을. 그러면서 이제 들떠가지고, 야, 이란 항복해라. 뭐, 이제 호메니 너도 죽을 수 있다. 뭐 이랬는데. G7 회의도 그냥 막 일찍 나오고. 일찍 갔어요. 그때까지 네. 신나서. 예. 근데 이란이 반격을 시작해서 네. 뭐 이제 F-35 떨어지고 이스라엘 뚫려서 두드려 맞고 네. 이게 들어오니까 아뜨걸 한 거죠. 그래서 G7 회의를 하다가 급거 귀국해서 짱구로 굴린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괜히 허락했네. 네. 이 상태로 가면 이스라엘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끝내지? 이스라엘이 잣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끝내지? 출구 전략을 모색해서 제가 한 게 바로 이번 약속 대련이었다고 봅니다. 약속 대련이었구나 이게. 백악관에서 얘기했어요. 이란에 알려주고 쳤다고. 지금 그 얘기를 CNN이 폭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살짝 폭로했죠. 이게 약속 대련인 것 같다라고 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개처럼 끌려 나가야 될 이 기자 감옥을 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기자한테 욕도 했어요. 예, 욕도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이란한테 야 거기 칠 거야 어디 칠 거야 다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일회성 공격이야 보여주기식. 더 이상의 공격은 없어. 이걸 실제로 백악관 쪽에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이제 알려줬다고. 그러면서 이란은 이제 다 빼냈겠죠. 그렇죠. 대피를 시켰겠죠. 그러면서 가서 몇 개를 친 겁니다. 12군데에. 네, 벙커버스터 일부하고 토마호크로 네. 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격할 것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예상해요, 트럼프가. 네. 그러니까 반격할 때 좀 알려줘. 이란 알려줬어요. 그 카타르에 있는 네. 그 군사기지를 칠 때 네. 미사일 몇 방 쏠 거고 언제 쏠 거고 다 알려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트럼프가 다 뺐습니다. 사상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트윗 이후에 한 말이 이런 걸 우리한테 알려줘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란한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약속 대련 잘 되니까 진행이. 아니 이걸 왜 우리나라 언론은 보도를 안 하는 거죠? 뭐 일부 언론은 약속 대련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제서. 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트럼프는 명분 생겼죠. 이란 핵 능력 제거했다. 그렇지. 그 전쟁의 명분이었거든요. 네. 자, 네타냐후, 네가 원했던 게 끝났어. 핵 능력 우리가 제거해줬잖아. 그러니까 꺼져. 중재. 어. 네타냐후 이제 지랄하죠. 네. 그러니까 막 화를 냈어요. 네. 처음에.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찌그러져가지고 네. 할 수 없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란한테 봐라. 이제 다 됐다. 정리했으니까 그럼 투자하자. 네. 그러니까 이란이 오케이 한 건데 그냥 오케이는 안 했을 거고 트럼프한테 모종의 약속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뭐 핵무기까지는 안 되지만 뭐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네. 그러니까 평화적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양보할게. 뭐 이런 정도의 언질은 줬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진정된 상황인데. 근데 NPT는 왜 탈퇴한다 그래요? 그것도 이제 이란 의회에서 지금 일단 얘기하는 건데요. 아. 진짜로 탈취할지는 봐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란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즉 핵무장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그냥 핵 평화 프로그램을 미국과 합의하에 추진하는 선에서 합의를 볼 거냐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네타냐후가 이대로 죽을 거냐 전쟁이 이대로 끝나면 네타냐후는 끝이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네타냐후가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것 그리고 미국의 네오콘 세력이 이대로 이거를 받아들이고 물러설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동 상황이 죄송합니다. 안정세로 그냥 갈 것이다. 이대로. 단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 행태를 보면은 확실히 약속 대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 게 난데없이 네타냐후의 기소를 취소하라고 촉구를 했어요. 네. 이스라엘 의회 쪽에. 네. 그 정도 약속은 해줬겠죠. 아니 근데 그걸 내정 간섭도 이 정도 되면 진짜 야 진짜 저거를 안 들어줘도 트럼프는 뭐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 그러면서 의회가 네타냐후를 기소하고 잡아놓어도 그렇죠. 사실은 트럼프는 모르쇠하겠죠. 야후야 미안해 이러고 그냥 끝날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스라엘 국민들 화이팅. 이스라엘 의회 화이팅. 일단 예. 립 서비스 한 거예요. 그렇죠. 야, 너 내가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이런 말 해줬지. 그러니까 계속 휴전 약속 지켜. 이 얘기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국민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 살인마를 없앨 수 있는 기회예요. 빨리 감옥에 집어넣고 전 재산을 뺏으면 이스라엘 재건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단하세요. 한국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진짜 네. 네타냐후가 지금 거의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다고 봐야 되죠. 완전히 면도날 위를 걷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가장 격렬하게 반발했던 건 네타냐후 휴전에. 이 이스라엘 입장은 자력으로는 이란을 이길 수 없다는 게 이번에 확인된 거예요. 방공망 다 뚫리고 예. 뭐 그러니까 이란을 공격할 능력도 거의 없는 거고 예. 미국의 지원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발을 빼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예. 근데 미국은 전쟁에 계속 개입하는 게 싫은 거죠, 트럼프는.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쯤하고 끝내자 해서 끝냈더니 지금 제일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 네타냐후라고 봐야 되겠죠. 나토는 왜 갑자기 국방비 증액에 합의를 한 걸까요? 이걸 틈을 타가지고 밀어붙인 걸로 보이는데 왜 미국한테 뭐 항복선을 했죠? 일단은 트럼프가 엄청 압력을 가했을 것 같고요. 네. 저 사실 5% 올리라는 얘기는 미국 무기사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저 얘기하면서 그래요. 미국에 세계 최고의 무기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라. 근데 그거 해가지고 솔직히 네오콘만 좋지 트럼프가 좋을 일은 별로 없는데. 그 네오콘을 트럼프가 좀 달래줘야죠. 유럽에 무기 파는 걸 이제 도와주고 이러면서 네오콘도 좀 달래면서 가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네오콘들이 돈을 갖다 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라고 하는 기회를 트럼프가 다 끝내고 있죠. 끝내고 있으니 그 대신 마지막 보너스는 줄게. 돈은 좀 저기서 벌어. 예, 그러니까 요거만 챙기고 네. 니들 예전보다 못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니. 진짜 이 돈 때문에 진짜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유럽에서 발 빼려는 심산도 있죠. 이걸 이제 기화로. 예. 너희들이 이렇게 올려서 안보를 이제 니네가 책임져라. 우리는 우리 일하기 바쁘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포석을. 이제야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란을 뜬금없이 쳤고 예. 그리고 이란은 쳐맞으면서 왜 휴전을 했고 지금 갑자기 또 나토는 왜 돈을 올렸는지 야 이게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오콘이라고 하는 이 거대 악이 좀 사라져야 되는데 진짜 언제나 사라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네오콘과 마가 세력이 싸우고 있잖아요. 예. 이게 세계 곳곳에서 오락가락 미국의 행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예. 어떤 때는 진짜 전쟁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예. 어떤 때는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이제 마가 세력과 네오콘 세력의 충돌에서 빚어진 현상이죠. 예, 예. 그래서 앞으로 네오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 점에서는. 근데 많이 약화되긴 했네요, 진짜. 조금은 그런데 아직도 군부 쪽에는 강합니다. 예. CIA 하부 조직하고 군부 쪽은 여전히 특히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거의 다 네오콘입니다. 그래도 뭐 통킹만 같은 그런 독자적인 작전들을 수행할 만한 능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보가 사실은 그때는 자기네들이 정보 쪽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속일 수가 없어. 봐. CNN에서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니 CNN에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들통이 나버리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죠. 오래가지 못하죠. 며칠을 안 가서. 예전에 통킹만 같은 경우는 20년인가 30년 지나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조작이었다는 게. 그리고 지금은 예전하고 너무 다른 게 예. 이 미국에 반대하는 나라들, 소위 이제 반미국가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무장력이 옛날 것보다 훨씬 우수해요. 그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별로 발전한 게 없는데 이쪽 나라들은 비대칭 무기라 그래가지고 미사일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멘의 소위 이제 후티 반군이라고 부르는 쪽도 미국이 한 달 넘게 폭격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고 네. 오히려 항공모함만 미사일 공격을 받을 위험에 처했을 때 결국에는 휴전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적 우위가 급속히 상실되고 있다. 따라서 이란하고 전면 전쟁 같은 거는 트럼프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이란하고 일단 큰일 납니다. 이란이 미사일 2,000발이에요. 그리고 육상 부대가 강합니다. 예. 근데 육상 부대를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예. 제일 싫어하는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육상전인데. 예. 예. 아우, 우리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 그 언론들이 전해주지 않는 것들을 전해주시니까 더욱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난님이 김 소장님 감사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재건 위한 파병 요청했던데 러우 전쟁 곧 끝날까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거의 막바지입니다. 막바지다. 예. 그 우크라이나가 버티기 힘든 상황을 몰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는 게 너무 행운이죠.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요. 윤석열이었으면 초반부터 아마 이스라엘 만세 부르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죠. 지원한다 그러고. 이제는 러우 전쟁이 끝난다면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빨리 회복해야죠. 예.